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피부질환이 발생을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가장 쓰고 싶어 하는 게 바로 가볍게 바를 수 있는 외용제죠. 연고 형태의 약들을 쓰고 싶어 하시거든요. 아니면 보습제. 연고 같은 경우는 잘만 사용을 하게 되면 상처 회복을 굉장히 빠르게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상처에서 가장 흔하게 쓸 수 있는 비판텐 연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들 있는 집 같은 경우 상처 치료를 위해서 구비되어 있는 연고들이 많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후시딘 같은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마데카솔, 그리고 비판텐이 존재하게 됩니다. 비판텐 연고 같은 경우는 독일 바이엘사에서 만들어진 제품인데 사실 상표명이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만들어진 지가 70년이 됐습니다. 70년. 안티프라민, 마세린 이런 정도처럼 굉장히 예전에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쓰이고 있죠. 왜 그러냐면 효과가 좋기 때문입니다. 비판텐 연고의 주성분은 덱스판테놀이라는 성분이죠. 비타민 B5 전구체인데 이 덱스판테놀이 흡수되면서 판톤텐산으로 변형이 됩니다. 즉 비타민 B5 전구체가 비타민 B5로 변형이 되는 건데, 이게 판톤텐산이 다시 변형이 되면서 코엔자임 A로 변형이 되는 겁니다. 코엔자임 A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맞습니다. 콜라겐 얘기할 때 꼭 나오는 게 코엔자임 A죠. 이 코엔자임 A가 섬유 아세포를 증식시켜서 콜라겐 형성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콜라겐, 즉 피부 재생을 돕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판텐 연고의 성분인 덱스판테놀은 세포 재생을 돕는 겁니다. 세포 재생. 짐작하셨겠지만 세포 재생이 되게 되면 피부에 찢긴 상처, 짓무른 상처, 이런 상처들을 빨리 재생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찢어진 상처라던가 짓무른 상처 효과가 좋게 되는데, 그래서 아이들 상처에 비판텐 연고를 쓰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기저귀 발진에 쓰게 되죠. 기저귀를 많이 오랫동안 차게 되면 피부에 관찰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피부 자극에 의해서 상처가 아물지 않거든요. 이럴 때 비판텐 연고를 써주게 되면 효과가 좋은 거죠. 그리고 유두균열 같은 경우, 그죠? 수유부들이 아이들한테 모유수유를 하게 되면 유두가 균열이 생기거든요. 아이들이 쪽쪽쪽 빠니까 자극이 많이 되거든요. 그럴 때 균열 상태가 되죠. 근데 이게 아물어야 되는데 아물지 않죠. 이럴 때 아무 연고나 바를 수 있어요? 못 바르죠. 아이들이 먹게 되니까. 그래서 비판텐 연고를 쓰게 되는데, 비판텐은 사실은 아이한테 아무 문제가 없는 연고죠. 그래서 비판텐 연고를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욕창 같은 경우, 오랫동안 아픈 분들이 누워있게 되면 상처가 아물지 않죠. 그럴 때 욕창이 발생을 하는데, 이럴 때도 비판텐 연고 같은 걸 써주게 되면 상처가 재생을 하죠. 그래서 세포 재생 효과가 굉장히 좋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만성 피부질환에 비판텐 연고를 언제 쓰는 게 좋을까요? 화상도 아니고 찢긴 상처도 아니고, 그죠? 유두균열도 아니고 기저귀 발진도 아닌데 만성 피부질환에 비판텐 연고를 쓴다니까 언제 써야 될지 모르겠죠. 가장 흔하게 쓸 수 있는 경우가 뭐냐면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에 겨울철에 손발 끝이 트거든요. 아토피 피부염이 오랫동안 진행을 하게 되면 사실은 혈액순환이 공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손끝 발끝이 잘 틉니다. 그리고 손등 같은 경우가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혈액순환이 잘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판텐 연고 같은 걸 찢어진 상처에 쓰게 되면 사실은 세포 재생을 돕게 되기 때문에 상처가 빨리 아물죠. 이런 경우에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바세린 같은 걸 쓰는 경우가 많은데, 바세린을 써도 되겠지만 비판텐 연고 같은 걸 살살 써주게 되면 내성도 없고 그러니까 효과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염증이 생기거든요. 이럴 때도 접촉성 피부염 부위에 비판텐 연고를 써주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첫 번째 소이스는 스테로이드 사용일 텐데, 스테로이드 자체는 오래 쓰면 좋지 않기 때문에 스테로이드가 아닌 연고 중에서는 비판텐 연고가 효과가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주의사항이 존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 피부염에나 비판텐 연고를 쓰는 게 아니란 얘기죠. 짐작하셨겠지만 피부에 균열이 생겼을 때, 그리고 피부가 재생이 잘 안 된다고 느껴졌을 때 피부염 부위에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진물이 막 나오는 상태에서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진물이 막 나오는 경우에는 세균 감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럴 때는 항생 연고를 써주는 게 보다 더 적절하지, 비판텐 연고를 쓰게 되면 오히려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두 습진에는 효과가 없고 유두 균열에만 쓸 수 있게 됩니다. 유두 균열이라는 건 아이들이 쪽쪽쪽 빨았을 때 유두가 찢어지는 상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유두 습진은 화폐상 습진의 한
분야라고 했죠. 그래서 체액 정체가 진행되는 경우에 진물이 팡팡 터지면서 발생을 하는 게 유두습진인데, 유두습진은 아토피 피부염이나 화폐상습진 이런 경우에 잘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균열과는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진물이 많이 나는데 이때 비판텐 연고를 쓰는 건 그렇게 적절한 치료는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균 감염이 됐을 경우에도 비판텐 연고를 써주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세균성 가피가 생기는 경우에도 찢어진 상처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때 세균성 가피가 존재한다라고 보인다면 비판텐 연고를 쓰면 좋지 않고 항생 연고를 써주는 게 보다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건 비판텐 연고 자체는 제형 자체가 굉장히 하드합니다. 그래서 피지 분비가 많거나 열이 많은 부위, 이런 부위에는 사용을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부위가 어디냐면 얼굴입니다. 그래서 볼 같은 경우에 상처가 있다고 해서 넓게 비판텐 연고를 쓰게 되면 그 연고 자체로 인해서 접촉성 피부염이라던가 열발산이 안 됨으로써 피부염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죠. 제형 자체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일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얼굴 부위에 잘못된 연고를 썼을 경우에 발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얼굴 부위에 지루성 피부염이 넓게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비판텐 연고 같은 건 사용을 자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비판텐 연고에 대해서만 알아봤어요. 비판텐 연고는 아토피 피부염의 손발 습진이 찢어진 경우 혹은 상처가 찢어진 경우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포 재생 효과가 굉장히 좋은 연고입니다. 단지 진물이 나거나 그죠? 세균 감염의 가능성이 있을 때, 그리고 얼굴 부위에 사용에 있어서는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묘하는 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빠이.